도대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많이 떨어진 건지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정고점 대비.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10년 이상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해야 할지 참 판단이 어려우실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땐 우리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왜 하시나요? 바로 돈 벌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럼 대답이 간단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향후 오를 만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싸게 사서 향후 시세 차익을 얻는 거겠죠? 우리가 수요 공급이나 미분양이나 금리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오를 만한 부동산을 남들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격 저점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시점 부동산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간단히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IR, 두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세 번째는 대장단지 시세 차트를 통해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PIR은 중위 가격의 집값을 중위 가격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서 연평균 소득으로 중위 가격의 집을 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즉 PIR이 낮을수록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뜻이니까 낮을수록 집값이 저렴하다는 뜻이 됩니다. PIR은 KB 부동산에서 KB 월간 시계열을 다운받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가격 및 소득 분위별 PIR인데요. PIR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저점이었던 시기는 2014년 전국 4.7 그리고 서울은 8.8 정도였던 수치였고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상승했던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은 7.6, 서울은 18.9, 19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보면 전국은 한 6 정도, 서울은 그 2배인 12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기준 PIR 수치를 보실까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은 5.3 그리고 서울은 11.9네요. PIR은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은 2023년도 1월달 1분기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2023년도 5월달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수치로만 보면 아까 평균이 전국 6 정도, 서울은 12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전국 평균 정도 수치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점이었던 2014년도에 4.7이나 서울 8.8 이 정도 수치까지는 아니어서 최저점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치보다는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향후 5월 달에 2023년도 1월 달의 수치가 기록되면 12월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을 것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PIR은 분기별로 발표돼서 후행지수예요. 따라서 가격이 실제로 많이 빠졌더라도 현재 우리가 보는 시점에는 빠진 가격이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점 조정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주택구입 부담지수인데요. 주택구입 부담지수란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에서 주택구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따라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적다는 뜻이 됩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에서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최저점이었던 시기가 2015년 1분기예요. 전국은 평균 50.3이었고요. 서울은 83.7이었습니다. 반대로 최고점인 시기는 2022년 3분기인데요. 전국은 89.3이고요. 서울은 214.6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의 평균치를 내면 전국은 대략 60 정도, 서울은 한 127 정도가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수치인 2022년 3분기에 89.3, 214.6의 수치는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다만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PIR과 마찬가지로 후행지수라 시점 조정이 필요하고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PIR도 같이 내려온 것과는 달리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계산되어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례적인 급격한 금리 상승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주택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반대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향후 금리가 인하된다면 부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부동산 가격 동향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PIR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 두 지표가 평균값 아래로 둘 다 내려올수록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도 적고 부동산 가격도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장단지 시세 체크를 할 건데요. 앞서서 PIR과 주택구입 부담지수까지 살펴보셨다면 마지막으로 대장단지 시세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IR과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후행지수로서 발표되는 시점이 현재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시점과는 좀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현재 시점의 시세를 찾아보면서 정말 가격이 저렴한 건지 검증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장단지 시세 체크는 아실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해당 지역의 대장단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실의 메인 페이지에서 최고가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역을 설정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의 최고가 아파트를 살펴볼게요. 평형은 31평에서 35평, 국평 기준으로 맞춰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가격별로 순위가 나타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에는 매수자들이 요구하는 입지나 상품성, 쾌적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울 강남구의 대장 아파트는 레미안 대지팰리스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아파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해줘요. 1단지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레미안 대지팰리스의 실거래가를 살펴봅니다. 평형은 34평을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시기별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전 2018년도의 가격은 상한가가 23억 정도였고요. 가격이 많이 뛰었던 2022년 3월 달의 상한가 시세는 무려 33억이었습니다.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10억 정도가 오른 거죠.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정도 수치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는 지금 한 2020년도 중반대의 가격 29억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어떤 가격인지 호가를 살펴볼게요. 매매로 설정해 주시고 면적은 아까 보셨던 34평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리고 가격 순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낮은 가격 순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28억 5천, 28억 5천, 그리고 29억, 그리고 30억 정도까지 보여지고요. 물론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력까지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고 지금 가장 낮은 가격인 28억 5천 정도를 현재 시세라고 본다면 22년 상반기 33억에 비해서 한 20%가 좀 안 되게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기준을 잘 두셔야 되는데요.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었던 23억 정도로 본다면 33억 기준 한 30% 정도 빠진 가격이고요. 지금은 20% 정도 빠졌다고 하면 한 지금 28억 5천이니까 한 이 정도 2019년 11월 정도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가격은 2년 정도 전의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많이 떨어진 건지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전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다고 봅니다. 다만 대장단지는 그보다 덜 빠진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불황기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장단지가 한 20% 이상 빠졌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빠졌다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단지가 아닌 단지들은 보통 30% 정도,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입지가 안 좋을수록 또 퍼센티지를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국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개별 단지의 가격 추세 그리고 정고점을 보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인지 계속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까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호가들을 체크해 보면서 급매물들이 소진되는지 아니면 더 낮은 가격의 급급 매물들이 더 늘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다 급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또 그 매물들이 실제로 실거래가도 찍힌다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쌓여있던 매물들의 호가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땐 정말 임장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해요. 보통은 대장단지가 움직이면 시간차를 두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의 시세까지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저점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배워봤습니다. 먼저 PIR과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살펴보면서 기존 평균값 또는 그 아래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대장단지의 시세도 과거 정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살펴보고요. 직전 상승기 이전 가격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는지 보고 현재의 호가와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급매물들이 진짜 거래가 되는지 실제로 실거래가가 찍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고요. 그러다 급매물들이 진짜 거래되고 남은 매물들의 호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면 임장을 통해 발빠르게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단 부동산은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무수히 많은 부분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PIR이나 주택가격 부담지수 그리고 대장단지 시세 외에도 함께 살펴보실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 가격의 역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 세 가지 자료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짚어주는 여자였습니다.